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SUV가 난간을 뚫고 추락하면서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추락 차량에서 약물과 주사기 등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 위쪽 다리, 도로 구조물은 훼손된 채 힘겹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차에서 나온 거로 보이는 약병과 주사기 등이 어지러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도로 위로 떨어지며 다른 차량을 충격한 SUV는 다시 이곳 한강 둔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30대 여성 A씨 그리고 추락한 차량이 덮친 승용차 운전자까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프로포폴 주사제 등 진정, 마취용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를 다량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소지 경위와 함께 A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곡성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8층 상가 건물이 단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체납했기 때문인데요. 관리비를 제대로 낸 대다수 입주자도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셀프 사진관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는 반전이 예고됐기 때문. 그동안 전기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한 번도 미납한 적 없었는데 한전 측에서 건물 전기료가 체납됐다며 단전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측이 건물 내부에 붙인 단전 예고서입니다.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전기를 끊겠다고 적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당연히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아예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제일 좀 우려스럽고. 전기가 끊기면 저희 이제 이 기계 같은 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20곳이 넘는 점포가 입주한 건물이 지난해 10월부터 미납한 전기요금은 무려 3,500여만 원. 건물 시행사가 분양에 실패하면서 10곳 넘는 공실이 생겼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전기요금 3,500여만 원을 포함한 관리비 1억 5천여만 원을 내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분양이 안 된 공실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신탁회사 측은 미납 전기료까지 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한전 측도 M1 일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3개월 넘게 전기료가 미납돼 더는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분들은 관리비 형태로 이제 관리 업체에다가 납부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 개별적으로 누가 얼마를 내시고 뭐 어느 세입자가 뭐 관리비를 체납하시고 그 부분까지는 사실 알 수 없다 보니까. 건물 관리 업체는 개별 소유자들을 상대로 3.3제곱미터당 2만 원 가량의 선수 관리비, 즉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 미납 전기료 일부라도 우선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 의견이 분분한 상황. 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건물 전체 단전이 현실이 되고 영업 차질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 일부 국가는 이거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역시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임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즉시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 인상에 나서겠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고가 이르면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 수렴과 청문회, 상대 국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정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ill remain in place under fully approved and tested alternative legal statutes, and they have been tested for a long time.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무역법 122조 발효 조건인 국제 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 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역법 122조의 취지가 무역 적자 대응에 있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내부 갈등으로 가뜩이나 바람잘날 없는 국민의힘에 새로운 전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문제로 당의 주류인 TK가 4분 오열하는 건데 지도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을 합치는 행정통합법은 그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 광주통합법만 처리됐는데 TK통합법이 멈춰선 이유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이 돌연 보류되면서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육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도부 책임을 질타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의를 운운할 만큼 거친 설전이 오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손익계산을 두고 입장차는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역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TK 광역단체장이 한자리로 줄어들면 최대 20여 명이 치열한 경선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수준의 구체적인 특혜가 명시되지 않으면 졸속 입법은 안 된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니 일단 처리하고 차차 바꾸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찬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요란한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합의 또 다른 축인 대전 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으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적어도 충남 대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에서 제외하면 되는데 통합하자라고 그렇게 1년 이상을 해놓고 지금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도저히 선거 이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연일 시끄럽지만 장동혁 대표는 재건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저격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하는 게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해 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경력 회계사와 원전 엔지니어를 1호 인재로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도 시도했습니다. 지방선거로 시선을 돌리려는 노력과 별개로 노선 전환은 여전히 최대 화두입니다. 중진들은 오늘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시기상 아직 겨울이지만 봄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도로 아침에도 추위가 덜하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북부는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륙 지역의 건조함이 계속돼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3.4도, 광주 3.3도, 대구는 6.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모두 14도까지 오르며 계절의 시계를 한 달가량 앞서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온화하겠지만 오늘 밤 영동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전남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미만도 되지 않아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